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세간의 이슈가 되고 있는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필요한지,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주의해서 해야 하는 사람들, 간헐적 단식을 하면 오히려 다이어트를 망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유행 다이어트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특정 음식을 먹거나 보통의 어떤 자신의 일상생활과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 그 다이어트가 성공하더라도 일상생활에 돌아왔을 때는 그 다이어트를 지속하거나 다이어트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것이 오히려 다이어트에 대한 내성을 키우고 다이어트에 대한 스트레스를 키워서 영원히 이제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불행한 사태들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에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간헐적 단식은 좀 다른 단식들하고는 다르죠. 시간을 제한하거나 그리고 음식을 제한한 어떤 요일을 날을 정해서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음식을 먹거나 특정 음식을 먹지 마라, 식단을 짜는 다이어트 방식하고 조금 다르고, 제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꾸로 식사법이라든지 젓가락 식사법과 같이 식사 방식, 식사를 하는 시간에 대한 어떤 제한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헐적 단식은 두 가지 정도가 이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던데요. 8시간은 식사를 하고 6시간은 금식하는 방식. 이 부분은 단맛에 대한 통제력을 키우고 하루에 2시간 정도, 2번 정도는 이제 식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거나 어지력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식은 이제 날짜를 정해서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를 이제 단식을 하는, 이제 하루에 통째로 이제 단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단식법을 선택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될 사람들이 있죠. 첫 번째는 탄수화물 중독이 심하거나 단맛 통제력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탄수화물을 하루 정도 이제 억제를 하거나 먹지 않았을 때는 저혈당에 빠지게 되죠. 저혈당에 빠지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단맛 통제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코티졸이 분비가 되면서, 코티졸 자체는 혈당을 계속 끌어들여라, 단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스트레스를 우리 뇌에 굉장히 주거든요. 그때 코티졸의 간섭을 이겨내지 못하면 이후에 지나친 과식이나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식사 후에 과도하게 졸리거나 그 다음에 탄수화물에 대한 어떤 중독성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이 별다른 준비 없이 하루 단식 아니면 연이은 단식들, 간헐적 단식을 시행했을 때는 그 이후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 아니면 그 간헐적 단식 기간이 끝났을 때 폭발적인 과식이나 반동적인 폭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 측면에서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간헐적 단식에서 주의해야 되는 사람들은 손발이 차거나 근육량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손발이 차다는 것은 체온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근육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기초대사량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진 사람들은 이런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이 단식하는 기간 동안 우리 몸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기준량, 세팅 포인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음식을 먹어도 잘 소비하지 못하는 그런 몸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부족한 사람들이 간헐적 단식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우리 몸에 칼로리를 소모하는 기준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점점 살찌기 쉬운 음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이제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키우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면서 신진대사를 좋게 한 다음에 간헐적 단식을 하면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가 아주 심한 사람들입니다. 스트레스가 아주 심하면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비타민이나 미네랄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때 또 그래서 비타민이나 미네랄 요구량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럴 때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고 이것을 우리 몸에서 헝거 신드롬, 이거에 대해서 폭발적으로 탐닉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과식이나 폭식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간헐적 단식이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살을 빼는 어떤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하루 정도 단식을 체험하거나 아니면 하루에 일정한 시간, 그 시간 제한 다이어트라고 볼 수도 있죠. 일정한 시간만 먹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면서 본인의 단맛 통제력, 음식에 대한 통제력을 키울 수 있는 체험적 단식으로서의 의미로 잘 사용하면 크게 부작용 없이 잘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에 해당하시는 분들,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 탄수화물 중독이 심한 사람들,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하루를 통째로 굶는 어떤 간헐적 단식을 처음부터 시도하기보다는 8시간은 두 끼를 식사를 하고 6시간은 금식을 하는 그런 어떤 좀 더 완화된 형태의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본인의 어떤 단맛 통제력을 만들어 나가고 기초대사량을 높여 나가고 몸을 바꾸고 난 다음에 그렇게 좀 더 심화된 형태의 간헐적 단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헐적 단식 좋지만 그것을 유의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본인의 건강 상태, 단맛 통제력, 본인의 어떤 준비 상태에 맞게끔 간헐적 단식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신다면 다이어트에 이르는 보다 유용한 하나의 친구, 도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